네, 이렇게 어제 오늘을 경찰은 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해서 이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이 사안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소식 등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속보로 들어오는 것처럼 통일교 수사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속보를 통해서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지금 김건희 특검을 압수수색했고 어제만 해도 지금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15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어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방위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어제만 해도요, 전재수 의원실 자택 그리고 통일교 본부 천정궁 등 10곳에 대해서 굉장히 장시간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도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들은 통일교의 내부 문건, 어떤 비용 집행이라던가 행사 참여 인원 등이 담겨 있는 공식 문건 등을 확인하는 동시에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포렌식 작업 등을 거쳐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통일교 관계자와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그 의원들이 어떤 연락을 주고받은 바가 있는지, 만남이 성사된 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물증 확보를 위한 그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추가 압수수색이 단행된 부분은 어제 미진했던 부분이라던가 추가로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압수수색에 나섰다라고 지금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특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이 시각에는. 그렇죠. 그럼 특검에 대해서는 정확히 뭐를 지금 얻고자 하는 겁니까? 이 압수수색 영장에 어떤 부분들이 적시가 되어 있을지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네. 아마도 이미 특검 측이 확보한 자료에 대해서 이미 제출받는 방식도 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여지가 남겨둔 점 등을 보자면요. 일단 일반적인 자료 확보 차원이다. 특검 측이 확보한 자료를 다시금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다라는 부분도 가능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일부러 고의로 선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면 확인을 위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입니다. 경찰이 지금 피의자 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도 함께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겠습니까? 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를 가르는 것은 일단 대가성이 있느냐 여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에 부산에서 이제 의원직을 수행을 하고 있었고 이 통일교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이 한일 해저 터널의 또 출발점이 부산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이 종교단체로부터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청탁성, 어떤 대가성을 띠고 있는 뇌물죄의 성립 여부까지도 함께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 시점들 2018년도 정도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최장 15년까지 공소시효가 규정되어 있는 뇌물죄까지도 일단 함께 검토하고 있는 차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신의 SNS에 나는 언제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다라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무고함을 이제 입증하는 글을 올렸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의 영향이 좀 미쳐지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이라던가 만약 이것이 기소까지 이어져서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보자면 누군가 금품을 줬다는 사람은 있고 관련해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품이라는 것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돈을 주고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있다거나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 같이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품을 줬다고 하는 측에서 언제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줬다라는 진술이 있었을 때 이 받지 않았다는 측에서 그날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있었다라는 구체적인 알리바이를 된다면 사실상 받지 않았다는 쪽의 신빙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전재수 장관 측에서는 지금 구체적인 시점 등이 언급되는 그날은 적어도 내가 다른 일은 했다라고 알리바이를 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지금은 이제 전재수 전 장관 측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자면 또 이와 상반되는 구체적으로 만남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면 오히려 전 장관의 진술의 신빙성을 대폭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쪽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지금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2018년에 이제 네팔 카트만두에 있었던 통일교 주최 행사에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뭐 두 의원들을 비롯해서 총 여야 5명의 정치인을 초청해서 통일교가 한국용료와 숙박비 등을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두 사람은 행사에 참석한 거는 인정을 한다. 하지만 뭐 대가성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가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초청을 받아 가는 것은 가능하겠죠. 뭐 강연이라던가 그 외의 목적으로 어떤 비용들을 지급받아서 갈 수는 있겠지만 이 행사의 성격이라던가 왜 꼭 갔어야 되는지 그리고 행사에 참여했을 때 항공료와 숙박비 정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그 비용 이외에 뭐 관광이라던가 다른 이득을 본 바가 없는지 좀 면밀하게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일단 참석을 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참석을 하고선 뭐 사진을 함께 찍는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까지 함께 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현재로서 확인되고 있는 부분은 통일교 측에서 비용을 집행했는데 고가의 비행기 좌석이라고 볼 수 있는 프레스티지석을 이용을 했고 이제 호텔 숙박 같은 비용, 일체의 체류 비용을 다 댔다고 한다면은 청탁의 대가는 전혀 없었고 가서 단순히 행사 교류 차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일단 이야기는 해도 도의적으로 부적절했다라는 그런 비판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사의 성격이라던가 그 행사에 참여한 이후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에 따라서 평가는 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발언도 조금씩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술을 번복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입증을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던져주셨는데요. 윤 전 본부장의 입에서 이 모든 사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측의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지난 8월에 여러 정치권 인사에게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진술이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최근 윤 전 본부장의 이 본인의 재판 최후 공판 기일에는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의 과정을 보더라도 일부 진술을 바꾼다거나 이렇게까지 사안이 커질지 몰랐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본인의 최후 공판에서는 일단 본인의 형량을 낮추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금품을 주었어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았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착수되기 때문에 윤 전 본부장은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쪽에 있는지 이 부분 좀 생각을 좀 잘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말이 엇갈릴 때 재판부에서는 다른 추가적으로 이 말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있는지를 놓고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합니다. 최초에 있었던 진술처럼 여러 인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일치하는 시기에 교류가 있었는지 만났는지 이 만남에 이어서 실제로 비용이 지출이 됐으며 그 비용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집행 승인 받았는지 문건 같은 부분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오히려 이런 물증들이 전혀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후에 일부 진술을 번복한 쪽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에 좀 더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확보되는 문건이나 이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이 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가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한일 해저터널 추진이 통일교의 오랜 수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론되는 의원들이 뭐 관련한 세미나에 여러 번 지금 참석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한일 해저터널 사업이 무엇이고 통일교가 이 사업에 이렇게 공을 들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통일교 측에 수십 년 전부터 수건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일 해저 터널, 말 그대로 한국과 일본을 잇는 이제 해저의 터널을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높은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 현실적으로 실현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이 된다거나 내지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통일교 측에서는 이것을 핵심 수건 사업으로 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계에도 이런 관련된 사업의 추진 가능성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로비를 진행했던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현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동교단체가 굳이 정치인들에게 접근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그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청탁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취지로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 통일교 측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권 인사들에게 접촉을 했고 금품 제공을 했다고 한다면 뇌물죄 같은 부분의 입증이 좀 더 수월해진다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지금 추측성 그런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성이라던가 이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결국 조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걸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소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압수수색 하고 있고 언제쯤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압수물 분석 작업에 나설 것 같습니다. 일단 압수수색을 해서 많은 자료들을 확보를 하면 그중에서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가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피의자에게 직접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교류가 있었다면 언제 교류가 있었는지, 교류한 목적은 무엇인지,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질문지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압수물 분석 작업을 거치고 다만 머지않은 시점 이내에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네. 적어도 윤영호 전 본부장이라던가 지금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소환 조사를 통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공소시효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공소시효 같은 경우에는 만약 정치자금법만 적용이 되게 된다면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2018년도경에 예. 만약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지금 2025년 연말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 2018년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2018년도의 교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교류가 있었다면 그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좀 달라질 수 있기 마지막 때문에 시점입니까? 그렇죠. 그 상황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 보여서요. 공소시효가 종료가 임박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현 시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수사의 속도에 있어서도 좀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